자,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로운 챕터입니다. 11장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도 객체지향 개념 중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또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책과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해 주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 사용하기 전에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를 지정하는 애브스트랙트 지정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애브스트랙트,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는 추상적인, 일반적인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바에서 애브스트랙트 지정자의 정의는 기능은 없고 선언만 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클래스의 애브스트랙트 지정자가 지정되면 추상 메소드로 사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메소드에 지정하면 추상 메소드로 사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말 그대로 좀 추상적인데 뒤에 이제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추상 메소드를 알아보기 전에 자바에서 사용되는 메소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게 구현 메소드와 추상 메소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구현 메소드, 영어로 콘크리트 메소드라고 합니다. 구현된 메소드, 즉 구현 블락이 있는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메소드 우리 사용하면 메소드 명을 써주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메소드 블락에 메소드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코드로 작성해 줬습니다. 자, 이게 우리 앞에서 사용한 메소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구현 메소드는 이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 메소드를 구현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블락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사용한 메소드가 구현 메소드입니다.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구현해서 사용한다 해서 구현 메소드입니다. 즉 메소드 블락이 있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블락만 있고 안에 아무 코드도 없어도 메소드 중괄호만 있어도 구현 메소드입니다. 자, 형식 있죠. 자, 런 메소드 있고 구현 블락이 있습니다. 이게 구현 메소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한 메소드입니다. 반면에 추상 메소드는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입니다. 즉 구현 블락이 없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는 중괄호 자체가 없습니다. 선언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추상 메소드는 애브스트랙트 지정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있죠. 보면 자, 런 메소드인데 애브스트랙트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구현 블락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선언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선언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앞에서 사용한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지금 보면 스튜던트 클래스에 스터디 테스트, 앞에서 스튜던트 클래스 구현하면서 우리가 사용한 메소드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런 메소드가 구현 메소드죠. 그러니까 구현 블락이 있다, 이 의미입니다. 자, 브레드라는 메소드 보면 지금 구현 블락이 있죠. 구현 블락 안에 아무 기능이 없어도 구현 블락만 있어도 구현 메소드입니다. 반면에 런 메소드는 보면 지금 애브스트랙트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구현 블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스튜던트 클래스가 지금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스튜던트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로 지정돼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애브스트랙트로 지정해서 추상 클래스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자, 구현 메소드와 추상 메소드의 예를 스튜던트 클래스의 코드를 보면서 알아봤습니다. 추상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추상 클래스입니다. 자, 추상 클래스의 정의와 특징. 정의는 클래스 쓰는 시 애브스트랙트로 지정된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방금 예를 든 스튜던트 클래스가 보면 지금 애브스트랙트로 지정됐죠. 스튜던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라는 의미입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더 이상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가 애브스트랙트 지정됐으니까 뒤에서 우리 알아보겠지만 뉴 스튜던트 생성자 호출해서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느냐? 더 이상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추상 클래스 멤버는 필드 생성자, 구현 메소드, 추상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기존의 일반 클래스의 멤버, 필드 생성자, 구현 메소드 더하기 추상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상 메소드가 없어도 추상 클래스 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가 클래스 내에 포함되면 반드시 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선언해야 됩니다. 근데 추상 메소드가 없어도 즉 우리 앞에서 스튜던트 클래스처럼 필드 생성자 구현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 클래스도 애브스트랙트로 지정하면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상 클래스를 만들면 더 이상 생성자 호출해서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추상 클래스에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 그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로 선언되어야 됩니다. 방금 스튜던트 클래스 예를 들었죠. 보면 런이 지금 추상 메소드니까 스튜던트 클래스는 반드시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로 추상 클래스로 선언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로 선언되므로 추상 클래스 타입은 어캐스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더 이상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하니까 자식 클래스로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 주로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우리 앞에서 다형성에서 학습했는 것처럼 부모 클래스 타입은 어캐스팅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똑같이 추상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도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어캐스팅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보면 일반 클래스가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클래스는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를 이용해서 추상 클래스로 선언해야 됩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추상 클래스로 선언하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클래스는 애브스트랙트를 이용해서 추상 클래스로 선언해야 됩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지금 보면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로 추상 클래스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필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 스터디 테스트, 구현 메소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도 일반 클래스의 멤버가 추상 클래스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드, 생성자, 구현 메소드. 자, 그리고 브레드, 구현 블락만 있습니다. 구현 블락 안에 아무 코드가 없어도 브레드는 구현 메소드입니다. 자, 런 메소드를 지금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추상 메소드입니다. 런 메소드가 지금 추상 메소드로 선언됐으니까 스튜던트 클래스는 반드시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로 추상 클래스로 선언해줘야 됩니다. 좀 더 실습해 보겠지만 선언해주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추상 메소드가 포함된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로 선언해야 된다. 알아두세요. 자, 앞에서 선언한 스튜던트 클래스를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자, 뉴 스튜던트. 자, 추상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해서 같은 타입 참조 변수 S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유는 스튜던트 클래스는 더 이상 일반 클래스가 아니라 애브스트랙트로 지정된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 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실습 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의 정의와 추상 클래스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상 클래스의 용도입니다. 자, 추상 클래스의 정의와 문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추상 클래스를 왜 사용하느냐, 용도가 중요합니다. 자, 자식 클래스에 구현해야 할 기능을 부모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 형식을 빌려와서 일관성 있게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로 사용될 리는 없습니다. 주로 부모 클래스로 사용됩니다. 부모 클래스로 사용되니까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들은 부모 클래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 자식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의 형식대로 각각의 자식 클래스에서 일정한 형식으로 구현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자식 클래스에서는 부모 클래스에서 지정한 형식대로 구현해줘야 되니까 소스 코드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개발 시나 아니면 유지보수 시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일정한 형식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다음 절에서 학생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실습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추상 클래스의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또 챕터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패키지, 섹션 01 패키지를 만듭니다. 스튜던트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많이 사용한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네임 그레이드 필드 선언합니다. 자, 똑같이 두 개의 생성자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의 기능을 구현한 스터디 테스트 메소드 구현해줍니다.
저는 스터디 테스트 이런 메서드를 구현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 구현 블락이 있으니까 구현 메서드입니다. 실제로 기능을 구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브레드란 메서드 추가했는데 보면 지금 브레드란 메서드도 지금 구현 블락만 있어도 구현 메서드입니다. 구현 블락만 있어도 구현 메서드입니다. 반면에 자, 런 메서드는 지금 선언만 되어 있고 구현 블락이 없습니다. 이런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지금 런 메서드는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추상 메서드입니다. 자, 추상 메서드는 구현 블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추상 메서드, 런 메서드를 추가하니까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에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보면 마우스를 누르면 type student must be abstract class, abstract 클래스로 지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가 포함된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로 지정해야 됩니다. 자, 이걸 주석 처리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일반 클래스도 abstract 지정자로 추상 클래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튜던트 클래스는 더 이상 생성자 호출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29행처럼 추상 메서드를 추가해주면 반드시 추상 클래스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안 해주면 방금 본 것처럼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럼 실행 클래스에서 추상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해 보겠습니다. new 스튜던트 클래스 생성자 호출하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마우스 올리면 cannot instantiate the type student.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은 인스턴스화가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유는 스튜던트 클래스가 지금 애브스트랙트 추상 클래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으니까 추상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로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주로 이제 상속 구조에서 부모 클래스는 아니면 조상 클래스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로 많이 사용되니까 당연히 업게스팅 참조 변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추상 클래스의 정의야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위 클래스로 주로 사용되니까 하위 클래스의 메서드 형식을 일관성 있게 지정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거는 학생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면 추상 클래스에 대한 요점 정리입니다.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로 추상 메서드와 추상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실습해 봤습니다. 추상 메서드는 구현 블락이 없는 메서드입니다. 구현 블락만 있고 안에 코드가 없어도 그 메서드는 구현 메서드죠. 추상 메서드는 아예 구현 블락 자체가 없습니다.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로 일반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들 수 있는데 추상 클래스로 지정되면 더 이상 그 클래스는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추상 메서드가 선언된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로 선언해야 됩니다. 앞에서 실습해 봤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new 연산자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추상 클래스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코드를 구현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추상 클래스의 정의와 추상 클래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상 클래스가 실제 코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의 담당 선생님 이름 구하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자, 모든 학생은 담당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새 필드로 teacher라는 필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teacher라는 필드에는 각각의 하이 클래스의 학생들의 담당 선생님 이름이 저장되는 필드입니다. 자, 똑같이 생성자 getStudent info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teacher 필드가 추가됐으니까 선생님 이름 구하는
getTeacher 메서드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제는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짜집기식으로 그때그때 선생님 이름을 구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getTeacher에 보면 리턴 다음에 담당 선생님 이름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김길동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이 클래스 학생의 담당 선생님은 김길동 선생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getTeacher 메소드 호출 시 고정적으로 김길동 선생님 이름을 리턴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하이 클래스, 미들 클래스입니다. 보면 스튜던트 클래스 상속받고 있습니다. 미들 클래스, 즉 중학생은 중학생의 담당 선생님이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 이름을 리턴하는 getClassTeacher 메서드를 따로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은 자신의 담당 선생님 이름 구하는 메서드를 따로 구현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리턴에서 박길순 선생님 이름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콜리지도 보면 학생 클래스를 지금 상속받고 있는데 getProfessor 메서드를 따로 구현해서 자신의 지도 교수님 이름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제는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서 getClassTeacher, getProfessor 각자 만들어서 자신의 담당 선생님 이름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getProfessor나 getClassTeacher 메서드는 메서드의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담당 선생님 이름을 구하는 메서드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getClassTeacher, getProfessor 이런 식으로 메서드 이름을 다르게 해서 지금 각각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당장 결과를 출력하라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etProfessor나 getClassTeacher 메서드의 기능은 담당 선생님 이름 구하는 기능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자, 지금 보면 부모 클래스인 스튜던트 클래스에 지금 getTeacher 메서드가 보면 학생의 담당 선생님 이름 구하는 메서드니까 상속받는 부모 클래스에 선생님 이름 구하는 메서드가 있으니까 하이 클래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 구현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getTeacher 자,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해서 각각의 메서드 블락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선생님 이름을 각각 제정해서 리턴하면 이제 오버라이딩 했으니까 훨씬 가독성도 좋아지고 메서드 이름만 봐도 이 메서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Professor, getClassTeacher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따로 할 필요 없이 getTeacher 메서드를 이용하면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일정하게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상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로 오버라이딩을 하면 되지 왜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냐? 지금 예제에서는 추상 클래스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오버라이딩 메서드의 단점은 책에도 있는 것처럼 오버라이딩 메서드는 하이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을 안 해도 자, 이런 식으로 getProfessor, getClassTeacher 메서드를 구현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죠. 그러니까 기능만을 일단 구현하라 이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클래스에 있는 동일한 기능이 점점 일관성과 통일성을 잃고 전체적인 소스 구조가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 책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개발자 A, B, C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A와 B는 기존에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한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클래스에 자기가 getTeacher 메서드를 추가했으니까 각각의 A와 B가 맡고 있는 하이 클래스의 getTeacher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하라. 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으면 A와 B는 이 프로젝트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특성과 어떻게 구현해야 될 거니까 잘 아니까 getTeacher를 자,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A와 B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C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퇴사하고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니저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 지시에 대해서 일단 결과를 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을 안 하고 getClassTeacher 메서드처럼 자기 임의로 메서드를 만들어서 일단은 결과를 내게 하자. 작업을 해도 일단은 결과가 나오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오니까 자기가 지시한 대로 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C는 다른 개발자와는 달리 자기가 맡은 기능에 대해서 자기 임의대로 계속 개발을 하다가 C가 또 퇴사해서 이제 D라는 개발자가 배치가 되면 D는 C가 이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짜집게 하는 식으로 이제 코드를 구현하니까 C가 맡고 있던 기능은 다른 A와 B가 맡고 있는 기능의 코드에 대해서 점점 통일성을 잃게 되고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메서드는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서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니까 결국 일정하게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않게 될 그럴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같은 경우는 기존에 프로젝트에 익숙하니까 PM이 지시하면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 했는데 안 해도 어떤 결과를 내는 데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기 전에 선생님 이름을 구하는 메서드를 구현 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선생님 이름을 구하는 메서드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가 애브스트랙트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는 이제 직접적으로 인스턴스 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티처 필드 추가하고 생성자 개수도 메서드 구현해주고, 자, 보면 getTeacher가 지금 애브스트랙트로 선언됐습니다. 지금 추상 메서드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getTeacher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스튜던트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도 선언해야 됩니다. 자, 미들 클래스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미들 클래스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으니까 미들 클래스는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 줘야 됩니다. 지금 getTeacher가 추상 메서드로 선되어 있으니까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 상속받으니까 getTeacher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추상 메서드를 하이 클래스에 구현하는 것 오버라이딩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애노테이션 붙여주고, 자, getTeacher 메서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실습해 보겠지만 만약에 구현해주지 않으면 이번에는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제에서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을 때는 오버라이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면 강제적으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getTeacher 메서드를 구현해서 중학생은 담임선생 이름인 티처 필드의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콜리지 클래스도 똑같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지금 상속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콜리지 클래스에서도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getTeacher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됩니다. 지금 구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메서드 블락에서 호출한 것으로 지도 교수님의 이름을 티처 필드에 각각 문자열로 만들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미들과 콜리지에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으니까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서 자신의 담당 선생님 이름을 구하는 메서드를 따로 구현해 줄 필요 없이 의무적으로 getTeacher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해 주고 있으니까 각각의 미들과 콜리지의 선생님 이름 구하는 메서드는 getTeacher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면 추상 클래스의 메서드를 하이 클래스에서 의무적으로 구현해 줘야 되니까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이용해서 통일성 있게 하이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하이 클래스에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능을 통일성 있게 정의해 줄 수 있는데, 추상 클래스는 또 일반 클래스의 멤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클래스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하이 클래스의 통일성 있게 어떤 정의적 설계적인 기능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근데 하이 클래스의 정의적 설계하는 기능이 더욱더 발전된 게 뒤에서 학습하게 될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의 기능도 있고 어떤 설계적인 기능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도 많이 사용되고 인터페이스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스튜던트에서는 new 스튜던트. 자, 스튜던트 클래스는 이제 추상 클래스니까 직접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스튜던트 S는 new 콜리지, 지금 콜리지 인스턴스 생성 후 S가 추상 클래스 타입입니다. 자, 추상 클래스 타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캐스팅 변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옆에 있는 것처럼 콜리지 인스턴스와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그 위치를 업캐스팅 변수 S가 가리킵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자, 추상 클래스는 더 이상 인스턴스 생성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뉴 퀄리지, 자,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하면 스튜던트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지금 보면, 자, 뉴 퀄리지, 뉴 미들 하면 스튜던트 기본 생성자 호출, 퀄리지 생성자 호출.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부모 클래스인 추상 클래스의 스튜던트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지금 생성이 됩니다. 지금 주석 처리해 있는 것처럼 뉴 스튜던트 추상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자, 이런 식으로 뉴 퀄리지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추상 클래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가 메모리에 추상 클래스 관계없이 생성이 됩니다. 그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직접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잘 구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뉴 미들 해서 미들 클래스 인스턴스 만든 후 같은 클래스 타입 변수 m에 할당을 합니다. 학생 신상 정보를 얻습니다. s.getStudentInfo 메소드 자, 호출하면 당연히 s가 지금 퀄리지 인스턴스를 가리키니까 하이 퀄리지에 있는 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하니까 퀄리지 클래스의 getStudentInfo 메소드 호출 출력하고 학생 이름, 학년, 신청 학점 정보를 출력합니다. s.getTeacher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s가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를 가리키니까 추상 메소드도 우리 11장에서 배운 어캐스팅 변수에서 메소드 호출 과정이 있죠. 그걸 따릅니다. 그러니까 S가 지금 getTeacher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먼저 스튜던트 클래스에 getTeacher 메소드 있는가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추상 메소드를 선했죠. 추상 메소드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getTeacher 메소드가 있느냐? 있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이의 퀄리지 클래스에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가 있느냐? 당연히 getTeacher 오버라이딩 했죠. 했으니까 결론이 getTeacher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지도 교수님 차번호를 리턴해서 출력합니다. m.getTeacher 호출하면 m이 지금 바로 미들 클래스 가리키니까 담당 선생님 손흥민을 출력합니다. 자,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담당 선생님 이름을 구하는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를 이용하면 추상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유지 또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설계 시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정의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의 기능도 있고 하이 클래스를 정의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EX03 패키지에는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 보세요. EX04 패키지에 추상 클래스를 적용한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지금 선언합니다. 자, 새로운 필드, 티처 필드를 추가했습니다. 각각의 학생의 담당 선생님 이름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입니다. 자, 생성자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정보 출력하는 getStudentInfo 메소드 구현합니다. 담당 선생님 이름 구하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자, 미들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미들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마우스 올려보면 middle class must implement the inherited abstract method. 그러니까 지금 middle class가 student class를 상속받으니까 상위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현하지 않으니까 에러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버라이딩 애노테이션 이용해서 우리 직접 구현해줘도 되는데 저 마우스 올리면 지금 여기 add unimplemented method 요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런 후 이제 메소드 블락만 재정해서 구현해 주면 됩니다.
퀄리지 클래스도 스튜던트 클래스로 상속받습니다. 지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추가가 됩니다. 퀄리지의 다른 기능들은 앞에서 사용한 기능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getTeacher 지금 오버라이딩 했으니까 재정해 줍니다. 자, 퀄리지 클래스의 getTeacher 메서드는 지도 교수님의 이름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스튜던트 인스턴스 생성 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스튜던트 클래스는 지금 추상 클래스 선언됐기 때문에 직접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퀄리지 인스턴스 생성해서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 변수 S에 할당합니다. 자, S가 추상 클래스인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입니다. 추상 클래스 타입은 어캐스팅 변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미들 인스턴스 생성 후 동일한 타입 변수 M에 대입합니다. 자, 그럼 신상 정보를 넣습니다. S 개수 인포 메소드 호출하면 S가 지금 퀄리지 인스턴스 가리키니까 퀄리지 인스턴스에 오버라이딩 된 개수 인포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학생 정보 출력하면 퀄리지 클래스의 개수 인포 메소드 호출 메시지 출력하면서 학생 이름, 학년, 신청 학점을 출력합니다. 자, 대학생의 지도 교수님 이름을 넣습니다. 자, 실행하면 지도 교수님 차번근 출력하고 있습니다. S.getTeacher 호출하면 S가 지금 어캐스팅 상태니까 먼저 스튜던트 클래스에 getTeacher가 있냐, 지금 추상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 후 S가 가리키는 인스턴스가 퀄리지 인스턴스니까 하이 퀄리지 클래스에 오버라이딩 된 getTeacher 메소드가 있느냐, 있죠. 그러니까 요게 호출됩니다. 실행하면 자, 지도 교수님 이름 차번근 출력됩니다. 자, m.getTeacher 호출하면 당연히 미들 클래스에 오버라이딩 된 getTeacher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이름이 출력이 됩니다. 실행하면 담임 선생님 손흥민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튜던트 클래스에 getTeacher 추상 메소드를 선언 후 미들과 퀄리지에서 지금 상속받고 있으니까 미들과 퀄리지에는 반드시 getTeacher 메소드를 구현 또는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바의 각각의 기능은 클래스 구조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구조로 제공되니까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를 이용하면 클래스의 각각의 하위 기능을 일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설계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추상 클래스의 설계 기능이 발전된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터페이스입니다.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절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상 메소드가 선언된 추상 클래스를 구현하는 자식 클래스들은 반드시 추상 메소드를 재정해야 됩니다. 방금 실습해 봤습니다.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면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 형식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의 기능을 일정하게 정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추상 클래스를 부모로 갖는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 시 추상 클래스의 인스턴스도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직접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추상 클래스의 인스턴스도 생성이 됩니다. 잘 구분을 해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추상 클래스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앞에서 각 챕터마다 학습한 후 렌터카 프로그램의 학습한 내용 반영하듯이 렌터카 프로그램에 앞에서 배운 추상 클래스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10장까지 실습한 렌터카 프로그램 코드 구조를 보면 최상위에 베이스 클래스 있고 그 베이스 클래스를 각각의 하이 클래스, 멤버카, 리졸브 클래스가 상습받는 구조로 렌터카 프로그램 클래스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면 베이스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100%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앞에서 학습했듯이 각각의 하이 클래스 생성하면 베이스 클래스 인스턴스도 각각 따로따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베이스 클래스를 이번 시간에는 추상 클래스로 변환해서 각각의 하이 클래스가 상속받는 방식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베이스 클래스 이름을 추상 클래스니까 애브스트랙트 베이스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그리고 UML에서는 추상 클래스는 애브스트랙트라고 양단에 꺽쇠 갈로를 이용해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기능은 추상 클래스도 일반 클래스 기능을 하죠. 다른 디스플레이 데이터, 쇼타임 이런 메소드는 그냥 구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설계 시에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개발 도중에 하이 클래스에서 어떤 기능을 정해진 형식으로 구현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요구가 왔을 때 추상 클래스에 추상 메소드만 추가하면 자동으로 하이 클래스에서는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각의 하이 클래스의 기능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변환해도 별다른 기능을 추가하고 있지 않지만 개발 도중에 또 돌발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 메소드를 추가하면 쉽게 하이 클래스에서 구조를 일정하게 만들면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커먼 패키지의 기존의 베이스 클래스를 애브스트랙트 베이스로 변환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기능은 우리 11장에서 사용하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은 각각의 하이 클래스가 베이스 클래스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구현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요것만 다릅니다. 애브스트랙트 베이스 추상 클래스입니다. 다른 기능은 앞에서 사용한 베이스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다른 건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로 지금 애브스트랙트 베이스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추상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의 기능과 그리고 이제 추상 메소드를 멤버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정의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추상 클래스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변환했으니까 설계도에 그 변형한 상황을 반영하고 실제 코드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개발 시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기존에 작성한 문서에 반영하고 구현하는 그런 과정으로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 개발하다 보면 일정상 바쁘고 또 문서에 그 일일이 세부적인 거 반영하려고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한 근거를 그때그때 문서에 반영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기존에 베이스 클래스니까 이제 애브스트랙트 베이스 추상 클래스를 추가했죠.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 새 다이어그램. 저장하는 위치 선택 후 XML이 아니라 HTML 파일로 저장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11장이죠. 기존에 이걸 복사해서 자, 그런 후 좀 베이스가 아니라 자, 지금은 베이스 클래스가 일반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클래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브스트랙트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변환해서 애브스트랙트 베이스로 설계도에 반영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저장이 되면 이게 지금 웹상에서 여러분들 작성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지금 탐색기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다운로드 받은 HTML 파일을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에 붙여넣기 해서 다시 수정하고 싶을 때 파일에서 파일 열기에서 클릭해서 열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렌트카 프로그램에 추상 클래스를 설계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ch09 패키지 하이에 패키지 만들어서 구현했는데 지금은 챕터가 바뀌었으니까 ch11 패키지 만든 후
하이에 각각의 멤버 카, RES 메인, 커먼 패키지 똑같이 만듭니다. 다른 기능은 똑같이 사용합니다. 바뀐 게 커먼 패키지 밑에 있는 베이스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로 변형된 거, 그거 하나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패키지 똑같이 만들었죠. 그리고 다른 패키지 있는 거는 복사해서, 자, 우클릭해서 카피, 카.자바를 다시 카 패키지에 페이스트, 멤버.자바도 카피, 그리고 다시 멤버 패키지에 우클릭해서 페이스트. 다른 파일들은 그냥 다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커먼 패키지에 있는 베이스.자바를 일단 복사해서 자, 베이스 클래스 열어서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로 추상 클래스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름도 추상 클래스니까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니까 마우스 올리면, 자, 파일 이름도 애브스트랙트 자바로 바꿔라 하니까 바꿔주면 똑같이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은 모든 클래스가 상속받는 베이스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변환해서 부모 클래스를 구현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추상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의 기능과 그리고 하이 클래스의 기능 구조를 정의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능 구현을 하다가 자식 클래스에서 어떤 기능을 동일한 형식으로 구현하라 이러면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 선에서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 그 추상 메소드 형식으로 일관성 있게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추상 클래스도 많이 사용됩니다. 추상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 기능을 정의하는 이런 기능이 더욱 특화된 게 뒤에서 배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책 11장 연습 문제에도 보면 앞에서 쭉 실습했듯이 북샤웹에 똑같이 추상 클래스를 적용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구현해 보세요. 자, 이상으로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살펴봤듯이 일반 클래스의 특징과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정의하는 특징,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추상 클래스를 왜 사용하느냐, 사용 목적이 뭐냐, 그 이유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로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API를 살펴보면서 추상 클래스가 적용된 그런 API 기능을 우리가 봤을 때 왜 추상 클래스가 사용됐냐, 그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를 사용됐다는 이유는 하이 클래스의 어떤 기능을 정의하고 싶다, 정의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굳이 하이 클래스에 정의할 일이 없는데 추상 클래스를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게 추상 클래스이면 하이 클래스의 어떤 기능을 정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한 코드나 아니면 자바 API에서 추상 클래스가 사용됐다는 의미는 이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의 기능도 하면서 하이 클래스의 어떤 기능을 정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